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영양제 챙겨 드세요?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알록달록한 알약을 먹으면요.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양제가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TV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괜찮나요? 이 영양제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겠죠? 심지어 하루에 10알 넘게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비타민 E, 이건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베타카로틴, 쉽게 말해서요, 당근이나 고구마에 들어있는 주황색 성분이죠. 칼슘 보충제, 이건 알약으로 만든 멸치 성분이고요. 은행 잎이 추출물, 이건 은행 열매 말고요. 은행나무 잎에서 뽑아낸 성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건강에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연구 결과와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이요. 심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칼슘 알약을 몇 년간 챙겨 드셨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통증이 오셔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는 여전히 약한데 심장 혈관이 칼슘으로 굳어버린 겁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에 석회가 딱딱하게 붙은 것처럼요.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는 그 영양제가 오히려 뇌출혈 위험을 높이고 폐암 발생률을 올리고 혈관과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보조제, 이름과 위험성을 알려드리고요. 둘째, 왜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를요, 어려운 용어 말고 생활 속 비유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셋째, 대신 어떤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영양제 몇 개나 드시고 계세요? 댓글이에요. 3개, 5개. 안 먹어요. 이렇게 숫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이 다른 분들께도 큰 참고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보조제, 바로 고용량 항산화제입니다. 바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비타민 E요? 그거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원래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알약으로 많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왜 위험한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비타민 E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E, 원래요. 해바라기씨, 아몬드, 올리브유 같은 자연식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소예요.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몸속 녹슬어가는 부분을 막아주는 기름 같은 거예요. 자동차 엔진에 기름을 쳐서 녹이 새우는 걸 막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해바라기씨나 아몬드로 먹으면요, 적당한 양이 들어오는데 알약으로 먹으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몸에 들어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고용량 비타민, 이 알약을 오래 먹은 사람들은 뇌출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가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서 혈관이 약해지고 터지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바라기씨 한 줌, 이건 몸을 지켜주는 기름 비타민 E 알약 고용량, 이건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이번엔 베타카로틴 얘기를 해볼게요. 베타카로틴은요, 당근, 고구마, 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색소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당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당근으로 먹으면요. 그런데 이걸 알약으로 고용량 먹으면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큰 연구 하나 말씀드릴게요. 핀란드에서 흡연자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분들 중 절반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주고 절반은 가짜 알약을 줬습니다. 몇 년 후 결과를 봤더니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흡연자들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8%더 높았습니다. 충격적이죠? 폐 건강에 좋다고 먹었는데 오히려 폐암이 늘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연식품 속 베타카로틴은요, 다른 영양소들과 균형을 이루며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알약 속 베타카로틴은 혼자서 고농도로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요, 베타카로틴 알약이 담배 속 독성 물질과 만나면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로 바뀌어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65세 남성분이었는데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었어요. 건강이 걱정되셔서 약국에서 폐에 좋다는 베타카로틴 제품을 사서 드셨죠. 몇 년 동안요. 그런데 어느 날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폐암 초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폐 건강 챙기려고 영양제까지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베타카로틴 드셨나요? 네, 몇 년 동안 꾸준히 먹었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자, 정리할게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알약은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 뇌졸중 위험이 있으신 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연식품으로 드세요. 비타민 E가 필요하시면 해바라기 씨 한 줌, 아몬드, 5알, 올리브유 한 숟가락. 베타카로틴이 필요하시면 당근 반 개, 고구마 한 개, 시금치 한 접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연식품 속 항산화제는요, 든든한 경비원처럼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알약 속 고용량 항산화제는 폭주한 괴물처럼 몸을 망가뜨립니다. 이 차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보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칼슘이요? 뼈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칼슘 알약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칼슘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근육이 움직이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합니다. 그래서 멸치, 두부, 시금치, 우유 같은 음식에 자연스럽게 들어있죠. 이렇게 음식으로 먹으면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그런데 알약으로 고용량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당황해요. 이걸 다 어디다 보내지? 뼈로 가야 할 칼슘이 갈 곳을 못 찾고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에 석회가 하얗게 붙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칼슘 보충제를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30%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골다공증이 걱정되셔서 10년 넘게 칼슘 알약을 챙겨 드셨어요. 뼈 건강 지켜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혈관 3군데가 칼슘으로 막혀 있었어요. 뼈밀도 검사도 같이 했는데 뼈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10년 동안 칼슘을 먹었는데 뼈는 왜 그대로예요?
그리고 심장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칼슘 알약은 뼈로 가는 게 아니라 혈관에 쌓였습니다. 그분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건강을 지키려던 10년이 오히려 심장을 망가뜨린 10년이었으니까요. 자, 정리할게요. 칼슘 보충제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게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식품으로 드세요. 멸치 한 줌, 두부 반모, 시금치 한 접시, 우유 한 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먹어야 뼈로 잘 흡수됩니다. 비타민 D는 어디서 얻을까요? 햇볕입니다. 하루 20분 아침 햇볕만 쬐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위험한 보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은행잎 추출물 징코입니다. 그거 치매 예방한다고 하던데요. 기억력 좋아진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요.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영어로는 징코라고 불러요. 은행 열매가 아니라 은행 나무 잎에서 뽑아낸 성분입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큰 연구들을 보면 치매 예방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7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연구했어요. 징코를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 차이가 없었어요. 치매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출혈 위험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안 먹고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큰 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뇌출혈이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8세 남성분이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간단한 발치 시술이었는데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보통은 10분 정도면 지혈이 되는데 30분이 넘어도 멎지 않았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복용 중인 약을 물어봤어요. 혹시 은행잎 추출물 드세요? 네, 기억력 좋아진다고 해서 3년째 먹고 있어요.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서 지혈이 안 된 거예요. 다행히 병원에서 처치를 받아서 괜찮아지셨지만 만약 집에서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딪혔다면 큰 출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혈 위험만 높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 수술 예정이신 분, 자주 넘어지시는 분, 뇌출혈 병력 있으신 분, 그럼 기억력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책 읽기, 퍼즐 풀기, 사람들과 대화하기, 생선, 견과류, 채소 먹기, 알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치매를 예방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위험한 보조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둘째, 칼슘 보충제. 셋째, 은행잎 추출물. 이 세 가지는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위험한 보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단백질 파우더와 종합 비타민입니다. 단백질이요. 근육 만드는 데 좋다고 하던데요. 나이 들면 단백질 더 먹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루로 고용량 먹는 건 위험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예요.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부, 달걀, 생선, 콩, 닭고기 같은 음식으로 꾸준히 먹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 광고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 파우더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이 금방 생깁니다. 편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신장은 쉽게 말해 몸속 정수기예요.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마치 정수기에 흙탕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막히고 망가집니다. 실제로 단백질 파우더를 오래 먹은 사람들 중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투석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8 세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근육이 빠지는 게 걱정되셔서 운동도 하시고 단백질 파우더도 매일 2스푼씩 드셨어요. 3년 정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몸이 자꾸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단백질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셨어요? 계산해보니 음식으로 드시는 것까지 합쳐서 하루에 100g이 넘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 필요한 양의 2배였어요. 신장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자, 정리할게요.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 질환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고혈압 있으신 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으로 드세요. 두부, 반모, 달걀 1개, 생선 1토막, 콩 1줌. 이렇게 하루 3끼 골고루 드시면 단백질 파우더 없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로 위험한 보조제, 바로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종합 비타민이요? 한 알에 다 들어있어서 편한데요. 의사들도 먹으라고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한 알에 비타민 A, B, C, D, E, 미네랄까지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편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불필요한 중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종합 비타민을 먹었어요. 그런데 점심에 생선을 먹고 저녁에 시금치를 먹었다면 비타민 D와 철분이 중복됩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2번째 문제, 간과 신장 부담입니다. 우리 간은 몸속 화학 공장이에요. 들어온 영양소를 처리하고 독소를 분해합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처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쌓입니다.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축적되면 간 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 3번째 문제, 약과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해요. 그런데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심하면 혈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2세 여성분이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혈액 희석제를 드셔야 했는데 약 효과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복용하시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희석제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합 비타민을 끊었더니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종합 비타민은 불필요한 중복과 간 부담,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할 때만, 의사가 권할 때만 최소량으로 드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D만 단독으로,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만 단독으로. 종합 비타민처럼 이것저것 섞인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자연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과일 1접시, 채소 1접시, 생선이나 콩, 현미밥. 이렇게 드시면 종합 비타민 없이도 모든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보조제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둘째, 칼슘 보충제. 셋째, 은행잎 추출물. 넷째, 단백질 파우더. 5째, 종합 비타민 패키지. 이 5가지는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식품으로 드세요. 해바라기 씨 한 줌, 아몬드 5알, 당근 반 개, 고구마 한 개, 시금치 한 접시, 멸치 한 줌, 두부 반모, 달걀 한 개, 생선 한 토막, 콩 한 줌,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그 어떤 알약보다 강력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30분 걸으세요.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맑게 합니다. 셋째, 아침 햇볕을 20분 쬐세요. 비타민 D는 알약이 아니라 햇볕에서 얻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 산책하면서 햇볕 쬐면 일석이조죠. 자,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일주일 실천 플랜을 드릴게요. 1차에서 3일차 점검 단계.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를 모두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량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있다면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망가뜨리는 물건은 돈이 아니라 독입니다. 4일차에서 7일차 대체 단계. 영양제 대신 자연식품으로 바꿔보세요. 아침 달걀 1개, 시금치 1줌. 점심 생선 1토막, 채소 반찬. 저녁 두부 반모, 멸치 1줌. 그리고 매일 30분 걸으세요. 아침 햇볕 20분 쬐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밥상 위, 햇볕 아래, 그리고 매일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광고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 알약 하나면 건강해집니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건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햇볕 쬐고 천천히 걸으며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멸치 챙겨 먹겠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겠습니다. 햇볕 20분씩 쬐어볼게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힘을 얻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음식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걱정 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